도민 여러분, 이 불편한 자리를 극복하고 저 보잘것없는 김우남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 무한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6년 만에 관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을 뵙게 되니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저는 국회의원 낙천, 도지사 낙천 후에 6년 가까운 낭인 생활을 하면서 마사회를 계획해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들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자 저 평생 꿈이었던 도지사 출마를 접고 사랑하는 후배를 키우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 대통령 선거에 지고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반성과 개혁과 혁신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패권 위에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원칙도 없고 과정도 없고 도민의 의사결정권,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전략공천에 항의하고자 무소속으로 평생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정당을 탈당하고 당에 당심이 있으면 민의 민심이 있을 것이다.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랑하는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24년 정치 인생 중에 두 차례 정치적 운명을 바꿀 만한 두 차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때 상대 후보가 공천 경쟁에서 비겁하고 비신사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해서 제가 18% 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당에 남았습니다. 상대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유세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접니다. 2018년 도지사 후보 경선시는 사상 유례 없는 몇만 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가 상대방 후보에만 유출이 되어서 불공평한 경선이 되었지만 제가 참고 승복하고 심지어 내 사무실까지 내주면서 목이 터지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당원을 무시하고 서울에서 지방 갈 길을 개떡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 중앙정치인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주의 길도 모르고 제주에 나타날 때만 제주의 아들이요. 그럼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디의 아들입니까? 무슨 선거 나타날 때만 광산김씨 몇 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묘제도 보러 다니고 4.3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4.3 추모 행사도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서울에서 낙하산만 좀 내려오면 당선된다. 여러분, 제주도민이 봉입니까? 제주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는 2년짜리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출마 기획장 당일에도 제 사랑하는 후배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또 당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공천하면 승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제주 지역에서 일 잘하는 능력이 인정된 후보에게 경선 참여의 기회를 줘라. 그 건의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출마를 하게 됐고, 이제 출마한 이상 열심히 해서 꼭 당선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이 10사람에게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주시면 저 확실히 당선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2년짜리입니다. 그 반선짜리 의원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짜장보다 삼선 짜장이 비싸고 일반 짬뽕보다 삼선 짬뽕이 비싼 것처럼 저는 이미 삼선을 한 사람이에요. 삼선이 국회의 꽃이라고 하면 사선은 국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께서 꽃을 피게 해주셨으니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저 농민의 아들이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농촌 문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12년 국회의원 할 때 여기 농협 개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죠. 중앙회장이 저보고 저승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낙천하니까 농림부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살판 나게 됐다. 저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능력 인정 받았습니다. 제가 배도 나오고 몸도 좀 크고 해서 외모가 울퉁불퉁해서 좀 저에게 대한 평가가 아주 좋지는 않은 걸로 같은데,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 좋습니다. 기분하면 사람 좋지 않아요? 예?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의리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잘해요. 마사회에서 잘라지니까 역시 의리는 김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좁작한 자리에 서서 고생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의 억장을 무너뜨립니다. 제 공약 서너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모든 정책의 집행은 임기 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4.3의 완전한 해결, 이런 문제들이 도민의 합의하에 동의하에 실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법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3선의 관록 가면 4선입니다. 4선의 관록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길가에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이런 글들이 쓰여 있을 겁니다. CPTPP 뭐 영어로 이렇게 쫙 씁니다. 알고 보면 개방화 시대에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협정입니다. 여기에 기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가입의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살나는 분야가 뭐냐? 농업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에 제주의 1차 산업 직불제하면 김문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부가 주는 돈을 언제 한번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직불제 더 강화하고 더 제도화하고 더 정밀하게 설계해서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없도록 제가 그 하나만큼이라도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항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성사포가 공항 부지 예정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7년 동안 보호했습니다. 도민의 갈등만 키우고 도민의 발전 에너지가 상실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거 때만 오면 포의 논리로 공약하면 한다 그러면 반대가 있을 것이다. 찬성하면 또 손해가 볼 것이다. 이런 정치 논리에 기술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가? 경제성의 문제는 없는가? 환경의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면밀히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5조에 달하는 사업비가 도민의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앞으로 뭐 텔레비 토론도 있을 것이고 또 저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또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사람들이 경험에 의하면 차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돈은 안 줘도 떡이나 빵은 많이 가져옵니다. 점심때 들르셔서 점심때 전부 들려버리면 주변에 장사가 안 되면 저 욕 먹으니까 간식 시간에 들려서 찾아오시면 저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록 여러분에게 아무 일을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당선해서 일로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잘 채우고 후진 양성하고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다만 받고 싶은 평가가 있습니다. 김문함 울퉁불퉁하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 투박한 인정과 뚝심과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만 받을 수 있으면, 여기 앞에 우리 광산김씨 종친 회장님도 와 계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가문의 큰 영광이고 도민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면 당선 꼭 시켜주십시오. 제 모든 열정을 다해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품격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김은남 후보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후보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뭔가 더 결연해지시고 훨씬 더 강건해지시고 굳건해지신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 다음으로 기자님들과 후보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주 제2공항장이 네. 반대가 아니고 지금 그 공항이 이루어지기 위해 저는 원칙적인 입장은 공항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통계를 보면 지금 공항 이용률이 98%, 연간 1,500만 명이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면 공항 이용률이 3,000명이 됩니다. 3,000만이 됩니다. 약 1,700회의 결항이 있었습니다. 약 24,000회의 늑장 지연 출발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할 때 비행기 타신 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상공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 항공이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안전성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는 게 제 확실한 생각입니다. 다만 공항이 확정되기, 지금 제주공항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평가를 유보해서 반려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보완하고 있지만 숨골의 문제, 법정 보호 중의 문제, 조류의 문제, 소음의 문제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치는 입장은 뭐냐? 보류되어 있어서 그 용역이 7월달인가 8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 계획에 고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죠? 고시가 되지 않으면 고시가 돼야 부지가 확정되는 건데 지금은 후보 예정지 아닙니까? 그게 모든 건설이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토지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기 하겠다?
통계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토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디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안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이 시점에서의 제 입장입니다. 회장님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선 국회의원인데요. 이후에 어떤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지 또 탈당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복당은 받지 않겠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복당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회민주주의자이고 정당주의자입니다. 무소속은 출마의 수단이지 이정활동의 수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당연히 정당 선택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가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그쪽에는 대부분 중도적인 사람들의 표가 작용해서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언제 민주당에 간다고 했습니까? 네?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 얘기 해요. 근데 대선 때 되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한번 보여줘. 지금 도지사 후보 탈당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뭐 후보 탈당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거기서 뭐 중요한 자리에 도전했던 후보 탈당 경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몸담았던 당에 대한 또 당원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심전심 이 정도면 잘 통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이후에 다시 도지사 출마 여부는 어떻게 되세요? 도지사 출마. 제 평생 꿈이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1000명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너는 제일 마지막 규절이 1000명을 모르면 군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모든 거 다 접었는데 이렇게 보궐선거에 나오리라고 저 스스로 몰랐습니다. 국회의원의 욕심이 있었으면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오는 일이니까 장담하기는 어렵고 정계 은퇴를 하지 않은 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주의 박상호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신데 이번 출마로 인해서 통합 생기면서 상대당이 억지력으로 분위기 넘겨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좋고 저희 무대 가서는 올라가는 순간까지 염두에 두고 조심해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모두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회의원 2년짜리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도 도민을 무시하고 당원을 무시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당내 패권이 작용을 해서 낙하산 공천, 그것도 고장난 낙하산 공천하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이거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가 약해서 저보고 단일화 해주십시오 하는 저로서의 단일화는 모르겠으되, 제가 사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제가 단일화 하면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제 모 후보가 저 개소식을 했다는데 그렇게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후보를 감당하지 못해서 상대당에 자리를 넘겨줄 수 없으니 단일화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모를까. 제가 저는 원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지 2년짜리 국회의원 한 번 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단일화도 없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다.